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관세 완화 소식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 남부 지역에 대규모 우박 폭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한 재설정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무역 재설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면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part of the deal was that we opened up China. China agreed to open itself up to American business to go in, and it would have been a great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앞서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에 매긴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11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유예 기간 9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중국 관세가 3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긴 하지만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협상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오늘부터 중동 순방에 나섰는데 카타르 왕실에서 우리 돈 5,600억 원에 달하는 항공기를 선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물 적절성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 소식에 간밤 미국 주식시장 주요 지수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또 시장에 안도감이 돌면서 미국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현지 시간 월요일 장을 맞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껑충 뛰었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가 각각 3.2%와 2.8% 오르면서 연초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나스닥도 4.3%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깊고 무역 갈등으로 타격을 받았던 회사 주식일수록 상승세가 컸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6.8%와 5.4% 올랐고 아이폰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도 6.3% 급등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많이 수입하는 전자제품 판매점 베스트바이와 아마존 주가도 각각 6.5%와 8% 상승했습니다. World stock markets are booming, but this is retreating from a fight that he should have never gotten into in the first place.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중국 관세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최대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도 가을에 나올 새 아이폰 모델부터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러화는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7원 오르는 등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합의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를 모은 패드워치는 한 달 전에는 연준이 7월 안에 90% 이상 금리를 내릴 걸로 봤지만 오늘은 반대로 60% 이상이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일시 중단됐지만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는 여전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항만 중 하나인 LA 롱비치 항만의 물동량은 최근 30%나 급감했고 시애틀 항만 역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을 출발해 LA를 향한 화물선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LA 항만을 통해 반입된 수입품 규모는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We may be seeing empty products on the shelves. So this is now going to be felt by the consumer. 전문가들은 수입 화물이 미국 항만에 도착하면 보통 몇 주 안에 매장에 진열되지만 선박수 감소로 공급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싼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외국의 부당한 약 가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미국은 오늘부터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tarting today, the United States will no longer subsidize the health care of foreign countries, which is what we were doing. We're subsidizing others' health care. Countries where they paid a small fraction of what for the same drug that what we pay many, many times more for.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을 지목하며 미국 환자들이 EU의 사회주의식 의료체계를 보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5일 해당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자신과 남편의 미국 관광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어제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남편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멕시코 미국 대사관 측은 비자 기록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인 바하 캘리포니아주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반감이 비자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 남부 지역에 대규모 우박 폭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 등에서 우박을 동반한 강한 폭풍이 이어지며 주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얼어붙은 단단한 우박이 차량과 주택을 덮치면서 파손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5월은 우박 폭풍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밀워키시 하이랜드 코트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tside, there were people hanging out of the windows. Some had already jumped, and others were asking for help. We're always working to develop new shelter opportunities so that we can mass shelter people in off-site, especially in 85-unit apartment building. 30여 대의 소방차가 투입됐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화재 직전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멕시코주에서 7살과 9살짜리 소년들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일어났으며 경찰은 드론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공포탄을 발사하며 집으로 진입해 무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한 소년이 권총을 쏘는 장면도 담겼지만 총기가 고장나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이 정상 작동했다면 치명적인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정에 최소 50회 이상 출동한 전력이 있으며 두 소년과 부모 모두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가톨릭 사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블루힐 자연보호구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68세 제임스 B. 도런 신부가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도런 신부는 성모 마리아 선교 수도회 소속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뒤 숨졌습니다. It's just really troubling because everything's been put into place to make this a safe crossing. There's a crosswalk, there's lights that are activated by solar power, everything should be doing what it's supposed to do, and yet someone was distracted or whatever and didn't stop. SUV를 운전한 사람은 85세 남성으로 경찰은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롱고 카지노에서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프리웨이에 멈춰있던 SUV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전 5시 7분쯤 하시엔다 하이츠 6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가 고장으로 프리웨이에 정차해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버스 승객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63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불길이 버스로 번지지 않아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 소식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내란 잔당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현장 유세 일정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 등을 방문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 후보는 지난 3차 경청 투어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대구 경북을 찾으며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어제 광화문 대선 출정식에서 이 후보는 12.3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을 끝내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발 통상위기와 인공지능 무한경쟁 같은 복합위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통합을 제1 사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거리로 치러지다 보니 다음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도 이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삼각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대전을 찾아가 반도체,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 산업을 책임질 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유능한 후보, 정직한 국민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외치며 첫 현장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 이어 대전과 대구를 찾았습니다. 민생과 안보를 강조한 김 후보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건 가짜 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울산과 부산을 찾습니다. 울산 신정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으로 국민의힘 내홍이 이어지는 데엔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더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또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그 바탕이 우리들의 다툼이었고, 대선도 매우 다이내믹하다며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과 북한 경제 상황 등을 얘기하던 도중 격한 표현을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대전에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서 세종시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선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와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안보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는 이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결렬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실망감도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선거가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대구를 찾아 거리 피켓 유세와 대학교 방문 등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오후에는 대구 지역 의료인과 상인들을 차례로 만나고 저녁에는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새벽 0시 선거 기간 시작과 동시에 전남 여수의 산업단지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출과 성장을 이끌었지만 한국판 러스트벨트란 자주 섞인 말이 생길 정도로 쇠락의 위기에 놓인 제조업을 재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리곤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하다. 이런 독자 노선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3당 합당에 반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를 계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학교 방문을 이어가며 젊은 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중위 연령이 지금 44 이럴 거예요. 그럼 중위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후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이고 수능을 여러 번 보는 등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라스칼라의 새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250년 가까운 이 극장 역사에서 동양인이 음악 감독을 맡는 건 정명훈 지휘자가 처음입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차기 음악 감독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은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한 곳으로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의 성지로 통합니다. 베르디의 나부코, 푸치니의 나비부인, 그리고 투란도트 등 기념비적인 오페라들이 이 극장에서 처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극장이 문을 연 이래 아시아인이 음악 감독을 맡는 건 247년 역사상 처음. 이탈리아인이 아닌 음악 감독으론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정명훈은 라스칼라 극장과 무려 30년 넘는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정명훈은 라스칼라 극장에서 1989년부터 9편의 오페라를 포함해 공연 84회, 콘서트 141회를 지휘했는데 음악 감독이 아닌 외부 지휘자로는 역대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극장 측은 정명훈은 밀라노 관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며 음악 감독이 아니었는데도 극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기여한 지휘자라고 밝혔습니다. 정명훈의 임기는 리카르도 샤이 현 음악 감독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부터 시작돼 2030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LA에 위치한 프레시 앤 레디 푸즈가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으로 샌드위치 등을 리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2025년 여름학기 뿌리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배우기와 종이접기, 미나로 그리는 전래동화, 태권도, 가야금 등 11개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오늘부터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LA에 본사를 둔 프레시 앤 레디 푸즈가 샌드위치와 스낵 등의 식품을 리콜했습니다. 프레시 앤 레디 푸즈 측은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로 햄과 터키 샌드위치,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투나 파스타 등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프레시 앤 레디 푸즈와 시티포인트 마켓 프레시 푸드 투고, 프레시 테이크 크레이브 어웨이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4월 22일부터 5월 19일입니다. 오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됐던 코러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4일과 5일로 연기됐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예보로 야외 행사장의 무대와 조명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월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의 아들 안모 씨를 체포해 시신 학대와 방치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검 조사 결과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씨에게 살인과 폭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은 발견되기 30-40분 전 이미 목이 졸려 숨졌으며 외상성 뇌손상도 발견됐습니다. 댈러스 지역의 코리아타운 지구 표지판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인터스테이트 35번 로얄레인과 인터스테이트 635번 루나로드 출구 인근에 코리아타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할 경우 주지사의 서명이 남았으며 서명 후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돼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첫날부터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이 후보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전하고도 당당한 경쟁으로 이번 대선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